한 주간의 부동산 시황을 알아보는 부동산 뉴스 브리핑 시간. 자, 오늘 이 시간은요. 12월 20일자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과 수도권의 분위기를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몇 주간의 분위기는 사실상 별로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모습이 어느 정도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시기가 여러분들한테 공부하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더 많은 시기 그 이후에 있는 모멘텀, 상승의 모멘텀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의 움직임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꾸준히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서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이번 주 매매가 상승률 0.08. 지난주 0.07에 비하면 뭐 소폭 상승? 하지만 뭐 상승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겠죠. 매매가 상승률 외에 전세가 상승률 역시 지난주 0.07에서 0.11 소폭 상승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상승은 아니죠. 왜 그러냐?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위축된 상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상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경기도 매매가 상승률은요. 지난주 0.11에서 0.10으로 여기서는 0.01 정도 소폭 하락한 모습이고요. 전세가 상승률 역시 소폭으로 하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서울은 급격히 낮아지던 모습이 이제 약간 좀 안정적인 흐름, 안정적인 느낌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좀 흐름폭이 좀 유지가 되고 있죠. 다만 최근 11월, 12월 한 달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0.1대의 상승률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울기가 굉장히 줄어든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하방에서 받쳐주는 듯한 느낌이 어떤 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천의 매매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요, 지난주 0.27에서 이번 주 0.20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죠.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률도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인천의 매매가 상승률의 분위기 역시 전반적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의 움직임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인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비해서는 움직임이 0.2대 상승률이 그대로 지금 어쨌든 유지가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은 동네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움직임은 여전히 서울과 경기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한 모습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먼저 서울 지역부터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가장 강했던 노도강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움직임이 뭐 거의 변동폭이 없죠. 가장 높게 상승률이 나타나는 한 달간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강북구로 나타나고 있는데 뭐 노원이나 도봉원이라 별 차이는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의 모습만 보게 되면은요. 강북구 0.05, 도봉구 0.03, 그거에 비해서는 노원구가 조금 올라온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여기에 재밌는 것은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지는 않지만 0.19로 이 노원구의 전세가 상승률은 조금 소폭 올라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높았던 상승률이 나왔던 지역이니까 어찌 보게 되면 어, 골이 깊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보기에도 바로 직전에 급등했던 곳들은 이렇게 그 이후에 조정장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이런 상승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모습이 이어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용성광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용산구만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0.69. 나머지 지역 뭐 마포나 성동구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별로 없고 광진구가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움직임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오히려 마포, 성동구 이런 동네보다 광진구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적은 편에 속했었어요. 마용성이라고 불렀지 사실 마용성광이라고 부르기가 좀 애매할 정도로 그랬던 곳인데 오히려 지금 보게 되면 상대적이긴 하지만 광진구의 상승률이 좀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얘기는 직전의 상승률이 높았던 곳들이 아무래도 그다음에 상승폭이 좀 떨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가격 때문이니까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용산구 지역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상황을 가지고 하락이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좀 애매하다. 저는 지금 몇 주째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용산구 매매가 상승률, 전세가 상승률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다음에 기타 강북 지역을 보겠습니다.
기타 강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조금 더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지역일수록 아까 보셨던 노도강 가장 많이 상승세가 있었던 지역에 비해서 지금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에 속하죠. 그런데 그 높은 곳 중에 하나가 동로구입니다. 자, 동로구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지역 노도강 지역보다 은평구가 0.50, 서대문구가 0.42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떨어진다라고 언론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이게 떨어진다의 개념이 아니라요. 너무 높았던 상승폭이 오히려 골이 깊어지면서 지금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가장 급히 위축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았던 곳들, 특히 용산구라든지 뒤에 나오겠지만 강남구 지역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또렷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걸 가지고 하락이라고 말하기에는 참 애매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중랑구 지역은 이번 주 전세가격 상승률도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강남 서부 지역입니다. 강남 서구 지역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흔히 말하는 노도강 금관구의 금관구 지역보다 영등포구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죠. 선호도가 높은 지역. 자, 뭐 이런 쪽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곳들이 오히려 강한 버팀목을 보이면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보게 되면은 강서구, 영등포구, 금천구에 이번 주는 전세가 상승세가 상당히 조금 유지되고 괜찮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강남권 상승세를 보게 되면은요. 강남권 상승세는 지금 보셨던 가장 좀 낮게 나타났던 노동강보다 오히려 서초구의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죠. 서초구라든지 강남구라든지 이 지역의 원래 총량 가격대를 보게 되면 굉장히 높았던 곳인데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정부의 규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들이 위축된 반면 그것에 해당되지 않았던 서초, 강남, 강동구, 그리고 아까 보셨던 용산구, 그리고 뭐 조금만 더 보태면 여기 보면 영등포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서초구, 강남구 이번 주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은 서울의 양극화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경기도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좋은 곳은 계속 좋고 나쁜 곳 중에서도 그동안 안 오른 곳이 오른 곳이 서울의 모습이었는데요. 경기도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자, 이번 주 경기도 서북부 지역에서 가장 움직임이 좋았던 곳 양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역시 양주의 상승률이 높았죠. 자, 반면에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요즘 분위기가 위축돼 있으니까 상승세는 좀 완연히 좀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외곽 지역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주 강했던 의정부 지역은 이번 주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일산 동구 지역의 전세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네요. 이런 지역이라면 현장에서 한번 분위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세 가격 상승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시장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이렇게 나타나는 곳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자, 경기도 동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여전히 이천의 움직임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도 역시 이천이 0.28로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요. 서울과 붙어있는 중에서 구리나 하남 같은 경우는 좀 주춤한 반면 남양주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 현장에서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고 저는 이제 지표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남양주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곳의 움직임이냐 아니면 그동안 선호도가 떨어졌던 구축들이 많았던 그런 지역의 움직임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따라서 다음번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천의 강세 속에서 서울 근교에서는 남양주 지역의 움직임이 좀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은 외곽 지역의 움직임이 경기도는 상당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남서부 지역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요, 단원구 지역이 이번 주 되게 높고요. 역시 시흥시 지역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간의 움직임 자체로 보게 되면 아주 높은 상승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가장 사람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곳은
시흥과 안산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반면 이번 주에는 김포의 움직임이 조금 강하게 나타났던 모습이 나타나네요. 자,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는 군포와 과천이었는데 이번 주는 과천과 의왕의 모습이 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다른 지역과 달리 굉장히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과천 0.17, 마이너스 0.17, 동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9, 뭐 그래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는 군포도 마이너스 0.07이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입주 물량에 대한 여파가 상당히 많은 곳이니까 이 부분도 한 번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나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하고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모습이 모든 지역이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상승하고자 하는 곳, 예를 들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중심지와 그다음에 외곽지. 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좀 전까지 보셨던 건 외곽지 움직임이 강했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천의 매매가 상승률은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가격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라면 오히려 전세 가격의 이 위축된 모습이, 그리고 또 입주 물량이라고 한다면 입주 물량이 해결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시고요. 매물이 얼마나 지금 떨어져 있는지 또는 얼마나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 주에 경기 남부 지역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오히려 전세 가격의 하락세가 오히려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경기 동남부 지역은요, 지난주에 가장 높았던 곳 강안구. 자, 그런데 이번 주는 합쳐놓고 보니까 한 달간 분당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흥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던 곳. 자, 그런데 맨 처음에는 분당 쪽이 움직였지만 그 다음에는 수원이라든지 용인 쪽이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까지 수원이 가장 많이 움직였던 곳 중에 하나였죠. 자,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는 소폭이나마 분당구가 움직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말은 뭐냐? 어찌 보면 서울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지 않느냐. 서울의 중심부가 강해지고 또는 완전히 외곽 지역이 강해지고, 아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일부 지역, 실수요자들이 들어가는 지역들은 조금 위축된 모습. 이 지역에서도 경기 동남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또 여기에다가 수원 팔달이라든지 용인 처인, 용인 기흥 이쪽의 전세 가격 움직임도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지역적인 편차는 있겠지만 거의 모든 지역들이 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 가장 외곽 지역 중에 하나인 경기 최남부 지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평택과 오산, 안성을 봤을 때 이 지역의 움직임이 어쨌든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입니다.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이천 지역, 그리고 양주 지역, 그리고 평택, 오산 지역, 전부 다 경기도 외곽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셨던 분당 지역이라든지 결국 그 지역의 상급지와 그 지역의 외곽지가 강해지고 있는 모습은 서울과 유사하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모든 지역이 하락장이다, 위축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이런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천의 지역의 상승률인데요. 자, 인천 지역 같은 경우 지난주 중구와 연수구의 상승률이 동일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0.01 차이긴 하지만 역시 중구와 연수구의 모습, 즉 인천의 가장 강한 곳 연수구, 인천에서 조금 선호도가 떨어졌던 곳, 솔직히 말해서 자, 그런 곳 중구, 자, 이런 지역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인 서울과 수도권의 추세가 비슷하다는 것을 이번 주에도 느낄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전세 가격의 움직임은 중구, 동구, 미추홀구, 계양구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는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지역이 아직까지도 인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을 놓고 또 포함해 보면 비슷한 패턴입니다. 서울의 중심부인 강남 같은 곳이 먼저 오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외곽 지역이라고 보통 표현했던 인천 지역의 상승세가 그 다음에 높게 나타나고 있죠. 결국 중심부와 외곽지가 지금 소폭이나마 함께 오르고 있는 양극화 장세,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지금 가장 많은 타격을 입었던 곳이 결국에는
실수요자들이 가는 중급 가격대 이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중심지로 들어가셔야 될 것이고요. 여유 자금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전히 심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외곽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의 패턴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12월 20일자, 이제 올 한 해도 거의 다 지나가는데요. 자,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번 주는 더더구나 명확하게 패턴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중심지의 상승, 그 다음에 외곽지의 분발.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현재 중위권 가격대에 위치한 곳들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외곽적인 움직임이 강해지게 되면서 갭을 메우게 되면 또다시 갭을 벌리는 상황이 중급지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의 모습일 거고요. 또다시 반대로 중급지가 아닌 상급지가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또다시 중급지가 갭을 메우는 상태가 다음번에 나타날 수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전이되는 모습이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꼭 챙겨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